왜 느낌이 다르죠? (16,891개) 우리나라 직업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직업의 개수라고 해요. 그 많은 직업 중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면서 동시에 나와 잘 맞는 일,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 그런 일을 우리는 인생 직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 직업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 몰라서, 이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아직 찾지 못한 나의 하나뿐인 인생 직업. 다시 돌아온 이번 시즌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인생 직업을 찾는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취보라 시즌2로 돌아온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시즌1은 취업 준비를 할 때 전형 단계별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시즌2는 직무별로 이 전형 단계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채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직무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앞으로 다룰 직무는 총 10개.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 알아왔던 현업 직무에 대해서 그 속살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요.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 전형에 활용할지를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해의 직무는 경영지원, 특히 인사직무입니다. 현재 광고업계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무 전문가를 먼저 만나볼게요. 저는 롯데그룹 인하우스 광고대행사 대홍기획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13년째죠. 13년 동안 쭉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 업무는 사실 거의 다 해봤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인사 직무는 이래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자기 자존감 높이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회사로서는 그러한 직원들이 열심히 성장해가지고 회사의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븐 펑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이동하거나 배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평가해서 승진이나 보상을 거기에 합당하게 주어주고, 또 그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육성시켜주고, 교육 쪽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대로 잘 퇴사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이 7가지 단계를 모두 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선가 읽었었던 구절인데, 정말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은 8조각의 피자를 7명한테 나눠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결국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조직 분위기도 바뀌고 많은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제도를 한번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사람과 일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직무예요. 단언하건대 다른 어떤 직무보다도 사람이 중심에 있는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들 중에서 어떤 비즈니스 분야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사람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던 경험, 그리고 사람을 움직였던 경험, 설득했던 경험,
사람을 상대하면서 얻었던 소통의 기술 혹은 뭐 상처,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있다면 이 직무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스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 정도를 이제 묻는 질문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인사 직무를 한번 정의해 봐라. 인사 직무를 할 때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으냐 등등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참 난감하죠. 우리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기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짤막한 그런 정보들에서 본 게 단데 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때 딱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억하시죠? 8조각의 피자와 7명의 사람.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직원을 만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매년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거는 잊지 마세요. 계속 직원들에게 집중하면서 현재의 제도나 방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응하는 더 나은 제도,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쉼없이 고민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인사 직무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그 인재가 본인 역량에 맞는 업무를 하고 적절하게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인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정된 조직 내 자원으로 모든 직원에게 만족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인사제도나 일하는 방식을 내 외부 환경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을 공정한 잣대로 해가는 것이 바로 인사 담당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년간의 교내 총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교내 복지시설을 주제로 단계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쉼없는 고민과 개선으로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때 쌓은 역량과 스킬을 10분 발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 인사 직무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나 철학을 앞세우고 간단하게 관련 인사 업무들을 조금 제시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이 직무 수행이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고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전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얘는 이 직무에 진심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면접에서는 이렇게 길게 말씀을 못 하실 수 있어요. 분명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전체적인 구성을 생각을 하면서 면접관과 티키타카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HR이라는 표현 자체가 휴먼 리소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게 전통적인 인사에 대한 시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기업 회사들이 HR이라는 표현 대신에 peopl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만큼 사람을 자원으로 보지 않고 온전히 한 명의 개인, 인격체로 보면서 그들을 연구하고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 한 명의 죽음은 참극이고 1000명의 죽음은 통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면접 볼 때 그냥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그냥 인상 보고 아 얘는 일 잘할 것 같아 해서 뽑는다든지 비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좀 진행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하면 갈수록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인사 쪽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채용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채용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성과를 잘 내고 회사에 또 잔존하는지 또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직원들이 어떠한 조직에 갔을 때
더 잘 성과를 내고 잘 적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사 쪽에서도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의 중요도는 정말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던 것에서 이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지금까지 인사 직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해 왔을까? 그건 사람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장기간으로 수집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잘하나를 데이터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의 질은 데이터로 확인을 하기 좀 어렵더라도 소통의 양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메일을 주고받는 개수, 메신저를 활용하는 빈도수,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카운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관찰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는 IT 인프라가 예전보다는 너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노력만 하면, 그리고 개인이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인사 직무에서도 데이터 분석 역량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데이터 분석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미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마케팅, 판매 전략 관련해서 다수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국 연합 동아리에 가입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소규모 프로젝트 10개, 공모전 1개 등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날씨 변화에 따른 어떤 업체의 마케팅 전략, 고객의 자녀 수와 매출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 간의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사 직무는 인사권자의 재량, 직관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대한 임직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사 전반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HR의 특성상 행동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줌을 통해서 좀 더 내 외부의 의사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인사이트를 얻도록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분석 경험을 말씀하시고요. 인사 직무와의 연관성을 말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으로 본인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는 역량을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도 수립이야 선배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 또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사팀원이 뭔가를 내뱉으면 그건 굉장히 공식적으로 직원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허황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말을 잘한다라기보다는 대화를 잘한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사람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인사 직무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1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소통 역량, 이 3개는 어떤 직무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 역량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통 역량을 콕 집어서 여기서 말씀 주셨네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역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어필하기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직무에 필요한 소통 역량이 어떤 성격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나는 경청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아요. 혹은 의견의 마찰을 제가 잘 중재해서 요렇게 해결을 했어요. 라는 등으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해도 되는데,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 직무에 맞게 준비한다면 좀 더 다른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직무에서의 소통 역량은 이거예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애티튜드.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공정성을 지키려면 누군가에게는 아쉽거나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도 기준에 대하여 그 사람 입장에서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해석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효익이 있고 조직 전체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 그때의 신중한 단어를 선택을 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제 만들고 경청하고 이러한 스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통 역량을 담은 경험들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경험들을 선택하면 좋으냐면 대인관계가 넓어서 나는 상대를 잘 이해한다 이런 경험 말고요. 조직에서 상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이해관계를 계속 좁혔던 경험들, 계속 마찰을 하면서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면서 듣고 그리고 경청했던 그런 사례들을 주로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역시 어쨌든 회사 안에 있는 직무이고 회사의 경영 상황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경영기획 쪽 업무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요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인원 관리도 해야 되고 회사가 어떤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실무만 담당할 때는 별로 그런 건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뭐 회사가 망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업무만 딱딱딱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경영 상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주니어 때는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주어진 업무만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 입사 후에 어떤 자기계발 계획이 있는지 혹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것을 시도하고 싶은지 등에 대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좀 써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답변하시려면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많은 HR 제도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요즘 기업들이 직원들을 이제 자원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피플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직원들에게 맞는 환경들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동기부여해서 자발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많은 회사들이 서포트하려고 참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네이버는 직원 희망에 따라서 비대면 근무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재택근무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다 지원을 하기도 하고 토스는 회사 내부에 미용실 같은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성과급의 기준을 투명하게 좀 더 드러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들,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도 스크랩을 해 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 담당자분이 본인 스스로 향후의 사업 전략, 그것을 HR을 연결을 시켜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입사 후 포부 같은 질문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략기획적으로 향후에 이동하겠다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HR을 하면서 경영 전략에
관련한 시각을 같이 갖춰 나가고 싶다. 그래서 사업 전략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고 리텐션하는 방향성을 세울 수 있는 직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취준생을 했었고 또 채용 담당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매년 올해가 취업이 가장 힘들다라는 뉴스를 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취준생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공감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되기는 합니다. 인사 쪽은 사실 신입사원은 그렇게 매년 많이 뽑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번 몸담게 되면 좀 길게 가는 직무 분야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인사 직무를 꿈꾸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취업 성공 구멍이 더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이 일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사람이 있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담당자가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멋진 인사 담당자가 되셔서 나중에는 한 사람의 인사 담당자로서 저랑 어디선가 마주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인사쟁이로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If you feel a fraction of affection, then come and sweep me off of my feet. 여러분 인터뷰 중에서 저의 마음을 좀 딱 친 게 있는데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직무, 그래서 참 매력적이다 라는 말. 인사 직무가 여러분 딱 이거예요. 인사 직무의 키워드는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가 활용 팁을 얹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인사 직무를 위해서 특별히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요건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정된 자원을 배분을 하기 위한 소통, 공정성에 대한 관점, 그리고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역시 인사 직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 팁을 드리면 이걸 한번 시간 날 때 고민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 5개 원칙, 우수 인재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그리고 채용 브랜딩이 미흡한 회사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이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현업에서 실제로 고민하고 있고 저 역시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당연히 현업에서 고민하는 것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지원자를 뽑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꼭 고민하셔서 채용 전형 때 이런 고민들을 살짝씩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돋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참 따뜻하네요. 하늘도 한번 바라보시고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멍하게 한번 보시면서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제가 항상 있겠습니다. 치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근데 뭔가 아련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련함? 다시 와야 될 것 같고. 네, 다시 와야 될 것 같은 느낌?